실전 모의 1회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61번. 민법상 유치권의 성질로 옳지 않은 거. 유치권은 뭐가 없죠? 우선변제권이 없죠. 따라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물상대위성 없다 그랬습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없다 그랬죠? 우물추물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선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엄격합니다. 물상대위성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죠. 약정을 통해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포기특약은 유효하죠.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 상당한 담보는 채권액의 상당한이죠. 다만 유치물 가액이 채권액보다 적다면 그 유치물 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어차피 유치하고 있는 물건보다 더 큰 걸, 액수가 큰 걸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당한 담보는 보통 유치가액, 유치물 가액이 채권액보다 커요. 그러니까 채권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유치물 가액이 더 적다면 이때는 채권액이 아니라 유치물 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점유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부활하죠. 회복하기 전에 유치권이 인정 안 되고요.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합니다. 유치권 존속 중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제3자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4번 유익비 상환처권에 기초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유익비는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문제는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했을 때 유치권자가 거절하잖아요. 그렇다면 경락인은 부득 사실상 법적으로가 아니고요. 변제하지 않으면 인도 청구 못하죠. 이렇게 되겠죠. 조심하세요. 경락인은요. 유치권자에게 법적으로가 아닙니다. 사실상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경락인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다는 의미예요. 사실상. 경락인에게 변제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63번 저당권.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죠.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토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갑으로부터 사용수익을 토지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이 갑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죠?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 갑이 건물을 지어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병이 건물을 지었지만 갑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부동산 재산취득자는
변제기 후라면 저당권 설정자, 즉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권이 있습니다. 5번 360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하는 1년분에 하나인데요. 이 1년분은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1년분만 우선 변제 받는다라는 제한일 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옳은 질문이죠, 5번이. 5번이 옳은 질문이다. 64번 을명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소유 X토지 위에 이렇게 을명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갑소유 X토지 위에 Y 건물이 신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 토지 저당권이 설정되고 Y 건물이 신축된 거잖아요. 을의 저당권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업 갑이 건물을 신축, 갑이 건물 신축, 갑이 소유. 그러면 을은 Y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할 수 있죠. 하지만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죠.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니은 Y 건물을 갑이 건축, 근데 제3자 소유. 일괄 경매 안 되지요. 반면에 Y 건물이 병이 건물, 병이 건축, 근데 갑이 소유 건축해서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있죠. 병이 신축, 갑 소유. 일괄 경매할 수 있죠. 기업 갑 건축, 갑 소유. 디귿 병건축 갑소유 일괄 경매할 수 있지만 니은 갑건축 병소유 제3자 소유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일괄 경매권 최근에 대단히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건과 효과.